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입니다. 2021 연세대 논술로 가자. 자, 연세대 논술 전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영 비율 논술 100%. 자, 학생부 반영하지 않는다. 자,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어떻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논술 100%로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동점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동점자 중에서 누구를 선발하느냐를 따질 때는 학생부를 봅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부가 사용이 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합격 라인에 걸쳐 있는 동점자가 된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형에 교과 점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교과 점수 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 점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생부가. 자, 그러한 학생들은 뭐냐면 논술 점수로 비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논술 점수를 몇 점 받았으면은 이 교과 점수는 몇 점으로 본다. 이렇게 점수로 환산하는, 자, 이러한 식을 정해 두고 논술 점수에 대해서 논술 점수를 이용해서 교과 점수를 정해서, 자, 그것으로 동점자를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능 성적 아무 상관없어요. 논술 잘 보면 합격. 자, 시험 문제 구성. 자,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보는데, 자, 과학 과목은 각 모집 단위별로 지정한 과목 중에서 한 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원서 접수 시 선택하여 응시하게 되어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많은 학생들 이미 원서를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배점 수학 60점, 과학 40점. 그럼 시험 시간 150분. 자, 출제 범위 전 교과 과정 범위가 되겠죠? 자, 수학 1, 2,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고교 전 교육 과정에서 출제한다. 자, 시험 유의사항이 있죠. 자, 원서 접수 시 선택한 과학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내가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뭘로 바꾸고 싶어.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고. 답안은 단일 종류의 흑색 필기구, 연필 사용 가능하다. 단일 종류의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됩니다. 자, 논술 답안 불합격 처리 규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선택한 과학 과목 이외의 과목에 응시를 한다. 그러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거고요. 흑색 이외의 색 필기구로 답안을 작성할 경우 안 된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연필과 볼펜 혼용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섞어 쓰면 안 된다. 연필, 볼펜, 그 얘기예요. 자, 답안지에 본문의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내용, 수험 번호, 성명, 친인척의 성명, 우리 아빠는 누군데, 이모가 누군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답안과 무관한 기호, 이모티콘도 신호일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거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걸 기입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질문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인사말, 잘 부탁드린다 이런 거, 애국가 가사, 본인의 잡담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 불합격 처리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학생들이 가끔 논술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모티콘 쓰는 게 습관이 된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모티콘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자, 입시 결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런 입시 결과나 이런 자료들을 설명회나 이런 데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들이 좀 적었어요. 학교 측에서. 그래서 온라인에서 온라인 그 영상으로 올린 이러한 이제 일부 그 자료들이 조금 있는 것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학종 정시 모집에서의 합격생들의 교과 등급 통계입니다. 내신이 몇 등급인 학생들이 합격을 했느냐. 자, 요런 것을
통계를 낸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 학종의 활동 우수형이나 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활동 우수형이나 면접형은 이렇게 보니까 합격생들의 교과 점수가 당연히 높겠죠. 자, 활동 우수형 이렇게 보니까 자, 합격한 학생들 1.5. 그러니까 요거는 지원한 학생들이고요. 요거는 지원한 학생들이고 합격한 학생을 보니까 1.5. 표준 편차 0.88. 그리고 면접형 보니까 합격생들의 그 교과 점수 1.49. 평균이 자, 표준 편차 0.4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찍어야, 그죠? 1등급을 찍어야 연대 학종에서 합격했다. 자, 그런데 논술 전형 보니까 교과 점수 평균 합격생들의 그 내신 등급을 보니까 3.48, 평균이 3.48, 표준 편차가 1.12. 그죠? 자, 이거 정시랑 비교해 보면 정시는 그러니까 평균이 3.21, 표준 편차가 1.09입니다. 그래서 자, 학생부 교과 점수가 좀 안 좋은 학생들, 교과 점수가 1점대다 그러면 학종을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별로 뭐 내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 연대를 가는 길은 논술 전형과 정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비슷합니다. 그죠? 평균 3.48, 3.21 비슷하고 표준 편차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은 연대를 갈 때 논술 전형이나 정시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의 통계고요. 이렇게 보니까 논술 전형 합격한 학생 중에 내신이 제일 안 좋은 학생이 어디에 걸쳐 있나 이렇게 보니까 이 막대 그래프 표를 보니까요. 6등급 초반대, 6.5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합격생, 그 정도의 내신인 학생도 합격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맨 끝에 걸려 있는 그 내신 등급이 6등급을 넘어간다. 그래서 내신이 좀 안 좋아도 논술을 잘 보면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정시에서는 이게 거의 또 비슷하죠. 6점 초반대 학생이 정시로 연세대를 합격했네요. 자, 요건 의치회인데 의치회과 통계인데 논술 전형에서 의대는 안 뽑으니까 이제 치의회 생각하는 학생들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활동 우수형 면접형 일반 자연계열보다 훨씬 높죠? 평균이 1.21, 1.21. 의대, 치대 합격한 학생들은 이렇더라. 뭐 표준 편차 0.3, 0.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논술 전형과 정시 모집으로 가면 논술 전형에서 평균 내신 등급 2.79, 정시는 2.47, 표준 편차 1.03, 정시는 0.85. 그래서 자,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 연대에 치외과를 간다 라고 했을 때 자, 학종은 내신이 안 좋으면 정말 어렵고 논술 전형이나 정시로 가야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 이렇게 보니까 내신이 좀 낮은 학생 어느 등급까지 치외과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느냐 라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5점 중반대 정도 등급의 합격생이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니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래도 그 정도 내용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내신 반영 안 하니까 내가 가서 논술 잘 보면 합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출문제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볼게요.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는 것이 최근의 경향을 제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2개년도, 2019년도와 2020년도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 것인데 2019학년도에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2020학년도에는
오전과 오후 두 번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4문제, 오후에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나 보니까 2019학년도 문제는 1번은 타원을 주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분류하여 분석해서 이런 경우엔 답이 어떻고 이런 경우엔 답이 어떻다라고 써야 되는데 하나를 놓치는 학생이 좀 많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타원 문제 자체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고 올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런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 높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도 사용해서 푸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분류하여 분석하기였다. 이런 경우엔 답이 어떻고 저런 경우엔 답이 어떻고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는 연대 논술에서는 늘 출제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연습을 하고 또 잘 생각을 하면서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성과 정적분에 대한 문제가 2번 문제였고요. 자, 군수열 형태를 주고 어떤 추론을 하라고 하는 자, 이런 문제가 3번 문제였는데 자, 요거는 예를 들어 추론하기 전략. 선생님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 올해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추론하기 전략 조금 어떤 예를 들어보면서 그거를 규칙을 찾는 자,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왔고요. 자, 2020학년도 자, 오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1번 문제는 구분구적법과 정적분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부분합의 극한 자, 그 다음에 정수의 성질 정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어떤 표현들을 좀 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자, 이 부분합의 극한 문제를 구하다 보면은 분류하여 분석하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짝수번째항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고 홀수번째항까지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분류하여 분석하는 문제가 오전에 2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자,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벡터식의 이해 문제고요. 4번 문제는 공간좌표, 공간도형 주고 그걸 분석해서 부피까지 구하는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오후에 출제된 문제를 보니까 자, 1번 문제 치안적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치안적분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처음엔 조금 예를 들어보면서 그 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뭔가 규칙을 발견해서 그 규칙을 추론하고 그 추론한 다음에 그 내용을 논증하는데 그 논증을 할 때는 수학적 기납법 증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증명이 되는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오후에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성질과 극한 문제, 그 다음에 정적분과 평균값 정리 이용하는 문제. 자, 그런데 요거는 전형적인 직접 증명을 요구하는 자, 그러한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오후 4번은 부등식의 이해를 묻는 자, 그러한 문제였는데 자, 이 부등식 자체에 뭐 벡터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벡터라는 관점에서 이 식을 해석했을 때 편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벡터를 이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 문제였으나 역시 벡터식의 어떤 이해에 기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벡터 문제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한 문제가 오후에 4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올해 연세대 논술 사실 다른 대학은 기하를 안 보는 학교도 많은데 뭐 미적분, 기하, 그다음에 확률 통계 다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기하는 이
연대가 기하를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하를 따로 공부한 학생도 많아요. 그러면 연대가 만약에 기하를 안 내면 아마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 연대에서 기하 낸다 그래서 내가 기하를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기하 문제를 출제를 하겠죠. 올해 그 모의논술 문제는 보니까 3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연대 논술이 불친절한 게, 자, 2문제를 보다가 그러니까 한 문제를 보다가 2문제로 바꿨을 때, 2문제를 보다가 3문제로 바꿨을 때, 3문제를 보다가 4문제로 바꿨을 때 한 번도 미리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봤더니 2문제, 가봤더니 3문제, 가봤더니 4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 모의논술 문제를 3문제를 냈다고 해서 그럼 올해 3문제일 것이냐? 3문제일 수도 있고 4문제일 수도 있고 5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사실 미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연세대가 절대 이거를 미리 얘기를 안 해주고 문제수를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서 5문제가 나와도 놀라지 말아라. 지금까지 또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아마도 4문제를 낼 것 같은데 3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딱 몇 문제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근데 왜 3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 3번 문제가 소문항이 또 되게 여러 개가 나온 거예요. 소문항이 3번 문제에 소문항이 4개나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한 문제를 이렇게 소문항이 많은 문제로 낼 수도 있다. 3문제를 내고 한 문제는 소문항이 많은 형태, 이렇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모의논술 그 문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한 문제를, 그러니까 소문항을 여러 개를 내면서 좀 난이도를 높이는, 난이도가 더 올라간 소문항이 더 여러 개인 그러한 문제까지 해서 3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는 이제 그렇고, 어쨌든 몇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제일 먼저 문항수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학생들은 이거 3문제에서 4문제로 바뀌었을 때 3문제인 줄 알고 4번은 뭐 못 봤다라는 학생도 있는데 잘 이해는 안 돼요. 시험지에 있는데 못 볼 수도 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처음 시험지 딱 받았을 때 몇 문제인가 확인하고, 그죠? 수리논술, 과학논술 전체적으로 몇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시간을 이 문제수를 확인을 해야 시간 배분을 내가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수, 소문항 수를 보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일단은 뭐 이제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60점, 40점이니까 수리논술에 푸는 시간을 60%, 그럼 150분의 60%니까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 반을 잡으면 되는데, 가능하면 좀 과학논술을 좀 빨리 풀어서 수리논술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좀 과학논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푼 다음에 수리논술 문제를 풀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하자.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수리논술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내가 시험장에서 확인한 문제수와 소문항 수, 이거를 보고 어떻게 배분할지, 이거를 먼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시간 운영을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고 논술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 시간 감각, 자, 그거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도 자, 벡터 문제는 자, 이제 기하 문제는 출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연대 논술 뭐 상당히 골고루 출제했기 때문에 뭐 기하 문제, 확률 통계, 미적분 이렇게 골고루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항상 강조하는데, 자, 직접 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문제, 그러니까 소문항이 여러 개인 문제가 등장을 하면,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는 그러한 문제도 또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추론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자, 수학적 기납법, 분류하여 분석하기 늘 등장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추론하기도 항상 중요한 접근 방법이니까, 자,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의 전략, 자, 논술 문제 접근하는 방법들 반드시 공부하시고 연대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자, 간접 증명 문제 2019학년도, 2020학년도에 안 나왔지만 올해는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 문제를 풀 때 거꾸로 논증하기. 그 다음에 추측하고 논증하기. 모양을 보니까 이런 규칙이 발견이 돼. 그럼 일단 추측을 하고 그걸 논증한다.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를 활용하여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해석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철저하게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 영상 수능 끝나고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수능 어떻게 받느냐? 상관없습니다. 연대 논술은. 상관없어요. 남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집중하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고 시험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세대 논술의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영상 보는 학생들 모두 연대 논술 합격하시기를 선생님 응원하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